안녕하십니까, 정재현입니다. 전날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. 고른 상승을 좀 했어요. 대부분의 업종군들이 좀 상승으로 마감을 좀 했습니다. 특히나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ARM이 상장을 했죠. 상장을 하고 난 이후에 25%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. 거기에 따라서 이 ARM 효과에 따라서 한국 기업들에 있어서의 수혜주 뭐 이런 부분들도 아마도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. 전날 동시만기가 좀 잘 마무리가 됐고, 여기에서 이제 반도체 쪽의 기업들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, 일단 오늘 같은 경우도 뭐 ARM 관련주들 같은 경우 뭐 칩 관련주로 좀 볼 수가 있겠죠. 뭐 칩셋 미디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좀 있을 거예요. AD 테크놀로지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이 어느 정도 좀 상승 출발을 하지 않을까,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여전히 시장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기술주들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냥 박스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. 일단 박스권역을 일단 놓고 보자라는 거. 그나마 다행인 건 21선을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긍정적이에요. 이 자리대 14,100대 이 정고점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다시 한번 이 자리대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. 아직까지 뭐 나스닥 시장은 견조한 그런 모습들이고요. S&P 500 시장도 마찬가지로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도 뭐 나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. 우선 지수에 대한 전략은 지수는 박스권으로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. 이 박스권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거는 제한적인 상승으로 볼 수가 있겠죠? 제한적인 상승으로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들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죠. 대형주 같은 경우는 큰 폭의 상승은 힘들다라는 얘기겠죠. 그렇다는 얘기는 중소형주들의 탄력이 좀 강한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올 수밖에는 없을 거예요. 결국은 동시만기 이후에도 종목장은 좀 지속이 된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종목장은 지속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어제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 좀 보게 된다라면 대부분의 업종군들이 올라갔어요. 근데 이제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아마 2차 전지 쪽에 상당히 좀 관심이 여전히 좀 많을 거예요. 뭐 에코프로 BM이라든가 에코프로라든가 이런 기업들에 있어서의 관심이 좀 많지 않을까. 포스코홀딩스라든가 뭐 포스코 퓨처엠 뭐 이런 기업들에 있어서 관심들이 좀 많지 않을까 싶은데, 이 과거 쪽에 있어서의 흐름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져요. 다만 바닥은 좀 다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. 과거의 모습들처럼 이 급등은 힘들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, 다만 이제 주가에 대한 수준은 이제 바닥을 만들어가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왜 지지부진한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되냐면, 거래량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거래량 자체가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죠. 뿐만 아니라 뭐 포스코 홀딩스라든가 에코프로라든가 마찬가지예요. 거래량 자체가 좀 줄어들고 있죠. 근데 이것보다 좀 더 확연하게 보려면 거래 대금을 한번 살펴보세요. 거래 대금을 좀 살펴보게 되면 상당히 좀 확연하게 눈에 띄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수가 있거든요. 자, 거래 대금을 좀 보게 되면 거래 대금 자체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. 에코프로비엠 마찬가지로 이 7월 달에 고점을 형성을 해주고 난 이후에 거래 대금하고 지금의 거래 대금은 상당히 좀 많이 다르죠. 대체적으로 다 이 2차 전지 쪽 섹터가 그래요. 그렇기 때문에 이 큰 폭의
상승? 이런 식으로 급등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거래대금 자체가 증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줘야지만 상승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바닥을 좀 다져가는, 그러니까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대는 왔다라는 거. 2차 전지 쪽 섹터는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, 급등, 이 7월 달 같은 급등은 당분간 좀 힘들다.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, 제가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만 2차 전지 쪽을 보는 건 차라리 장비주 쪽이 조금 더 좋다라는 거, 요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시장을 좀 바라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. 그렇게 측면으로 좀 보게 된다면 여전히 시장에 있어서는 반도체 쪽에 있어서 주도 역할을 연장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. 거기에다가 어제 ARM 상장을 했죠. 여기에 따른 관련 종목분들도까지도 아마 흐름들은 좀 양호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의 반도체 종목분들은 여전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. 만약에 반도체 쪽이 강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로봇 쪽이라든가 인공지능은 좀 상대적으로 약해지겠죠. 그러면 반도체가 올라가게 되면 로봇과 인공지능은 같이 눌리니까 이 부분들은 저가 매수, 저가 분할 매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, 반도체 쪽은 트레이딩 이런 식으로 병행을 왔다 갔다 하는 전략이 제일 좀 낫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. 나는 좀 대응이 안 된다 싶다라면 어닝 시즌을 좀 대비하는 전략이 좋아요. 어닝 시즌, 즉 이제 동시만기가 끝나고 추석 연휴가 바로 있죠. 추석 연휴가 좀 바로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어닝 시즌을 좀 준비를 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. 여전히 뭐 SOC 쪽, 이쪽이 뭐 기계라든가 아니면 전력이라든가 이런 쪽이 있어요. 이게 맞물리는 그런 부분들이 재건 쪽하고도 맞물리는 그런 사항들이죠. 그렇기 때문에 SOC 쪽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고, 그리고 제약주들 같은 경우는 시세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시작점이죠. 제약주들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만 한 종목은 가지고 있어야 될 거예요. 어, 반도체와 로봇, 인공지능 이런 쪽 섹터가 움직이고 제약주들이 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제약주가 시세의 주도 역할을 저는 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약주는 한 종목 정도는 필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,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고 보셨으면 좋겠고요. 일단 뭐 오늘 관심 있게 좀 볼만한 종목은 알테오제를 좀 보게 되면 제법 많이 올라갔어요. 그러면 일단 뭐 ST팜 같은 경우 좀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을까. 바닥을 좀 만들어 가고 있죠. 바닥을 좀 만들어 가고 있고 이 전고점 돌파 시도가 나오게 된다라면 요 언저리 때까지는 상승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. 그죠? 뭐 9만 원 언저리 때까지는 한번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죠. 중요한 부분들은 숫자가 찍히는지를 봐야 돼요. SP팜 같은 경우도 20년도 적자를 기록했다가 흑자로 턴어라운드가 됐죠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은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한번 장중 활용을 잘해서 매수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.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이 구간대에서 매수 포인트라고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어요. 근데 이제 삼성전자도 한번 지수가 올라가 준다라면 요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겠지만 크게 먹을 폭이 없는 그런 상황들이죠. 그렇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는 조정을 좀 받았을 때 그때 좀 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다라는 거. 결국은 트레이딩 관점과 투자 관점을 좀 병행을 좀 해야 될 거예요. 트레이딩과 투자 요걸 병행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닝 시즌을 좀 준비를 하는 전략, 그리고 트레이딩 쪽 같은 경우는 이격이 좀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조정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대응이 좀 필요한 영역이다. 요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단기 추세가 깨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요 구간에서 짧게 끊고 나왔다가
다시 뭐 포인트를 잡든가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. 근데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쪽보다는 대부분 다 직장인이고 초보분들이 많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투자적인 부분들을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. 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SOC 쪽이라든가 아니면 제약 쪽이라든가 뭐 이런 쪽이 시세 흐름들이 나오지가 않았잖아요. 그죠? 아니지. SOC 쪽 같은 경우 시세 흐름들이 나왔다가 깊숙하게 조정을 받았죠. 시장이 좀 밀리면서 3분기 실적도 괜찮을 거예요.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시세 흐름들이 나오지가 않았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쪽 섹터를 보는 거하고 SOC 그리고 트레이딩 관점 같은 경우 반도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인공지능 뭐 이런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해서 본다라면 좀 나름대로 괜찮아질 것 같고요. 지수가 무작정 올라간다라고 좀 생각을 하지는 마시고 여전히 그냥 박스권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자리대 언저리대로 넘어가게 된다라면 아 조정을 좀 받을 수가 있겠구나라고 해서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고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저가 매수 포인트를 한 번쯤은 좀 잡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밀렸을 때는 좀 매수를 해본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위로 올라가게 된다라면 추격 매수를 하지 말고 조정을 좀 염두에 두는 그런 박스권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매일 영상을 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, 여러분들. 그렇기 때문에 영상 구독 신청 부탁드리고요. 영상 보시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.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